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계속 줄을 잇고 있는데요.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강혜경 씨와 함께 이 의혹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한번 좀 해소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강혜경 씨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세훈 시장 관련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명태균 씨는 딱 2번 만났고 여론조사 받아본 적 없고 여론조사 비용 대나 모른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일단 딱 2번 만났다라는 주장 사실관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강혜경 씨께서는? 저는 그 오세훈 시장 그 보궐선거 때 명태균 씨가 자주 서울에 왔다 갔다 했었고, 네. 정확하게 뭐 만난 횟수는 저는 이제 단정하지 못하지만 2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이 아니라는 혹시 근거가 있을까요? 서울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고, 예. 이제 소통을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명태균 씨 얘기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예. 2번을 만났다라는 횟수보다는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오세훈 당시 후보를 직접 만났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오세훈 후보 측 관계자를 만났다는 걸까요? 오세훈 씨도 직접 만났고 예. 그 관계자들 이제 측근들도 같이 만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명태균 씨가 김한정 씨를 만나고 나서 우리 강혜경 씨에게 오세훈 시행 후보 측을 만났다 혹시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한정 회장님을 만났을 때는 김한정 회장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강혜경 씨도 알고 있는 인물이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저희가 그 노영희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그 보궐선거가 4월 7일에 치러지잖아요. 네. 그 직전에 보궐선거 치러지기 직전에 강혜경 씨께서 김영선 의원과 함께 찾아가서 오세훈 시장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 명태균 씨는 1층에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요지의 그 내용을 밝힌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서울에 올라갈 때는 명태균 씨하고 같이 동행을 했었고, 네. 그 사무실에 이제 올라가서 인사를 하고 내려오라고 명태균 씨가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김한정 씨랑 저랑 이제 김영선 씨랑 같이 이제 3명에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동안에는. 3명이? 네네. 그동안에 이제 명태균 씨는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명태균 씨는 그때 왜 같이 안 갔어요, 그러면? 다른 분하고 또 이제 1층에서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그 오세훈 씨한테 인사를 하고 내려오니까 다른 분하고 같이 만나고 계셔가지고 아마 따로 안 올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바로 이제 명태균 씨가 같이 안 간 게 여러 해석으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다시 드려보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2번 만나고 딱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관계가 안 좋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네. 그때 명태균 씨가 같이 안 간 게 혹시 그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안 갔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저는 그게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일단 껄끄러운 그 대상자는 한 분이 계셨었어요. 그 지금 오세훈 시장도 얘기하는 그 부시장 강철원 씨라는 총괄이었던 그때 그분. 네네네. 그분하고는 사이가 안 좋다라고 명태균 씨도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분 때문에 굳이 뭐 캠프를 안 올라갔다라는 얘기까지는 솔직히 좀 안 맞습니다. 그럼 우리 강혜경 씨가 그때 오세훈 후보를 직접 만나셨던 거잖아요? 네네네. 무슨 얘기를 그때 나누셨습니까? 기억하세요? 그냥 저는 인사 정도만 미랑구 용호소의 강혜경이다까지만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김영선 의원도 저를 소개를 같이 했었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여론조사 관련 이야기가 나온 바는 전혀 없었습니까? 그 전혀 자리에서?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은 왜 강혜경 씨를 오세훈 당시 후보에게 소개를 시켜줬어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서울 보궐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예. 약간 이제 본인 일을 하고 있는 뭐 담당자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인사를 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조금 전에 여쭤봤던 건데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 후보에게 우리 강혜경 씨를 소개해 주면서 바로 이분이 여론조사를 직접 실무를 담당했던 분인데 혹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까? 혹시 기억을 좀 다듬으시면? 그렇게까지는 소개를 안 했었습니다. 워낙 심플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다음 일항공 용소의 강혜경이다라까지만. 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잠깐 인사만 하고 나왔던. 네, 그 인사를 하고 따로 이제 회의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김한정 씨랑 저랑 김영선 씨 3명에서 잠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나왔거든요. 예, 그럼 오세훈 당시 후보고는 말 그대로 그냥 잠깐 인사만 나누고 네네. 끝난 것. 네,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혹시 좀 그 파악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오세훈 시장한테도 직접 이제 명태균 씨가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직접 실물보다는 카톡이나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달이 됐고, 김한정 씨한테도 직접 이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네. 오세훈 후보에게도 전달을 했고 김한정 씨에게도 전달을 했다, 동시에? 네네네. 그러면 오세훈 후보에게는 카톡으로 전달을 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실물로 이렇게 전달을 했을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고, 지금 검찰 쪽에서도 이제 카톡을 많이 복원을 했다 해서 네.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일단 저는 SNS 상으로 이제 오세훈한테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실물을 전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조사 보고서를 파일 형태로 전달을 했다기보다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결과의 핵심만 해가지고 카톡으로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프린트 형식이 아닌 네. PDF 파일로. PDF 파일. PDF 파일을 파일. 보내긴 했습니까? 첨부 파일로 그러면? 네네. 카톡으로? 네. 그걸 오세훈 후보에게 직접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매번 전달까지는 모르겠지만 전달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달을 했고 뭐 설명을 했다 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그러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카톡 PC 버전을 복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복구된 카톡 PC 버전에서 명태균 씨가 오세훈 후보에게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게 지금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저는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횟수만큼의 몇 번이 이게 복원이 됐다까지는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하는데, 네. 지금 이제 뭐 2020년도부터 카톡이 이제 어느 정도 복구가 됐다라는 그 언론 보도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의 내용에 오세훈과의 이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료 전달 이런 부분도 다 확인이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가 우리 강혜경 씨에게 오세훈 후보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그러니까 전달을 했다, 보고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김한정 씨는 네. 그 이 여론조사 결과가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전달돼도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김종인 위원장한테도 전달이 됐겠죠. 근데 그 서울 보궐선거는 오세훈이 본인 당사자인데, 네. 당사자를 빼고 김종인한테만 전달했다는 거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혹시 그 비공표 여론조사면 13번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럼 오세훈 그 후보 측이 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네. 전달받아서 어떻게 활용했고 전략을 어떻게 짰다, 혹시 이렇게 피드백이나 이렇게 혹시 내용을 들으신 게 있었습니까? 뭐 전달 후에 그 전략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예. 김한정 회장이 그 캠프 내에서 뭐 이렇게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중심 역할을 했던 분이고, 예. 그리고 이제 스폰서를 하셨던 분이라 입지가 좀 강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부분 정도는 이게 뭐 회의의 참고 자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한정 씨의 그 캠프 내 위치, 오세훈 후보의 관계는 어느 정도였던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완전히 핵심 측근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강철원 씨가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입지가 되어 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 김한정 씨가 이제 주 핵심으로 해서 이제 스폰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주축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김한정 씨가 활동을 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래요. 듣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얼마 전에 김한정 씨에 대해서 여러 지지자 가운데 한 명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상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명태균 씨 포함 지금 김한정 씨도 보니까 저 오세훈 씨가 뭐 이분이 또 사고를 쳐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본인께 엄청 많은 도움을 줬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인 쪽으로 화살이 오니까 꼬리 자르기 하면서 저는 뭐 이 사람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네. 또 한 번에 또 실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2월 1일부터 이제 그 송금을 해주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처음에 송금을 해줄 때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혹시 김한정 씨 그때 뭐라고 밝혔는지 기억하세요?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이제 그 오세훈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저는 대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오세훈을 위해서 이제 그 시장을 만들어야 되니 뭐 여론조사 비용을 대라. 예.
라고 이제 그 김한정 회장한테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직접 요구를 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송금된 그 액수가 정확히 3,300이 전부입니까? 그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네. 3,300이 일단 입금된 걸로 제가 받은 거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요번에 그 이준석 의원 관련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네. 그 이제 4월 2일에 일단 이전부터 저희가 이제 녹취록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한 바가 있었는데 4월 2일에 명태균 씨가 사천, 그러니까 녹취록에 삼천포라고 표현을 하던데 네네네. 사천에서 이준석 의원을 만난 건 팩트입니까? 확실합니까? 아,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이제 명태균 씨가 제주도에서 이준석을 만난다. 그래서 제주도 비행기표를 끊어라 했는데 네. 최근까지 그렇게 제주도에서 만난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 녹취를 더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장소를 바뀌었어요. 바꿔가지고 이제 삼천포에서 이제 만나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의창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이제 답을 받고 그 전략공천을 만들기 위해서 김영선이 이제 뭐 비용표 등 공표조사든 예. 이기는 조사만 가지고 온다라는 예. 이제 약속이 이뤄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지수 이기는 여론조사를 갖고 오라라고 했다라는 게 이제 명태균 씨의 주장이었고, 네. 그러면 그 명태균 씨 이런 주장이 나오게 했던 결정적인 만남이 4월 2일 그 사천 만남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럼 이준석 그 의원에게 전달이 된 것도 팩트고요. 네. 그러면 그 여론조사 결과 이준석 의원한테 전달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혹시 좀 얘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전달된 이후에 뭐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이제 확정이 됐다라는 네. 얘기만 이제 명태균 씨한테 이제 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지역구에 나왔던 그 당시 후보들이 예. 그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이제 확정된 거를 이분들도 아시고, 예. 내가 이제 전략공천을 받는다. 서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예. 네네.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보통 어떤 특정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할지 말지는 당이 공식 의뢰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보통 결정을 하거든요. 통상의 프로세스는. 네네. 근데 지금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가 당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는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략공천으로 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활용이 됐을까는 사실 좀 검증이 필요해서 한번 다시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요. 일단 그 제가 명태균 씨한테 전달을 했고, 명태균 씨는 이준석한테 전달을 했고, 그 공천 지역 확정까지는 이준석이 결정을 해줬는데, 네. 그 사이의 과정은 누가 관여를 했고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예. 그 사이에 김건희라는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중간에 또 이제 최종 그렇죠. 꼭지에 예. 네, 있기 때문에 예. 이 분들의 결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김영선이 공천 받기까지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러니까 한 축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공개된 육상 김영선 해주라라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었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정리를 네네, 하면 맞습니다. 두 갈래였던 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준석 당시 당 대표는 창원 의창을 전략 지역구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물밑 조율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전략공천 지역의 단수 후보로 누구를 할 것이냐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 개입이 됐고. 이렇게 그러니까 교통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네네. 그래요. 지금 이게 이준석 의원께서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한테 전달하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그 보도도 있었는데 혹시 이거 관련 내용 기억하시는 게 있을까요? 윤상현 그 당시의 공관위원장은 그렇게 이제 관여를 못했던 걸로 일단 명태균 씨는 얘기를 했어서. 아 그래요? 네.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이 그렇게까지 관여는 못했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영선을 해줘라, 누구를 해줘라라는 그 입지가 안 되는 걸로 좀 많이 힘이 약해 있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제 그 개입을 해서 이제 김영선 의원으로 결정이 됐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이준석 당시 대표의 역할이 컸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되는 과정에서도 여론조사가 많이 실시가 됐었습니까? 그 이준석
당시에 그 당대표 후보의 이름이 들어가기 전에는 다른 분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네. 김웅 씨의 이름이 거론된 여론조사가 몇 건 있었는데 네. 이제 이준석으로 이제 목표를 명태균 씨가 이제 딱 이제 목표를 삼으면서 그 이름이 들어갔던 건 자체 조사는 한 건이고 공표 조사에는 6건에서 총 7건이 예. 네, 조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조달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조사 안에 대선 후보의 적합도 있는 그 질문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예. 일단 좀 현재로 결과적으로는 뭐 그 윤석열 측에서도 돈을 못 받았고 이준석 당대표 관련해서 조사를 했지만은 이준석 측에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또 받은 없고. 적도 없고, 네, 윤석열 쪽에서도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럼 아니면 또 그 제3자 누군가가 돈을 줬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아예 돈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어떤 걸까요? 대선 조사 관련해서 여기저기 이제 예비 후보라든지 다른 분들이 이제 대납했던 건은 있기는 한데 네. 저희가 이제 일부는 또 이제 그 지금 검찰 수사 중인 건이지만 이제 대납했던 분,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네. 독립 자금으로 넣었던 걸 또 저희가 일부를 또 돌려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쪽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서 대선 비용을 받고자 청구서를 이제 줬었고 그렇죠. 분명히 저는 100%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무도 이제 대선 조사 비용이라든지 이준석 쪽에서도 돈을 아예 안 받은 거죠. 자, 한번 제가 그 정리해서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네. 이제 나왔던 여론조사 비용을 그 대납을 했거나 제공한 쪽이 일단 김한정 씨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선거 예비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들 외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여론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한 그냥 제공이라고 할까요? 제공한 제3자가 혹시 있을까요? 지금 이름을 딱 거론하지는 못하겠는데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일단은 대납했던 분은 몇 분 계세요. 몇 분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일단 지금 제가 기억되는 거는 한 2분 정도 됩니다. 2명 정도? 네네. 그건 대선 여론조사 관련한 거였습니까? 네네. 그거를 근데 대납을 이분들도 네. 네, 이분들도 이제 예비 후보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 지방선거 예비 후보.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진 2명에서 2억 4천인가 이거 말고 더 있다.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로부터 받은 돈이. 네.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밝혀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뭐 1000단위 이상이라든지 이런 예. 게 아니라서. 예. 네. 아, 그래요. 역시 그건 또 공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받은 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예비 후보들이라 그냥 이렇게 뭐 돈을 내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 그 당원 명부가 제공이 되고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이제 세 차례 실시를 하잖아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네네.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어떤 당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지지 성향을 분류한 문건을 작성해서 이준석 당시 당 대표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네,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혹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당원 조사를 한 뒤에 네. 1차 자료에서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성향 로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라라는 지시를 했었고, 네. 저는 이제 명태균 씨에게 전달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2차, 3차 당원 데이터에 대해서도 로데이터가 이제 그 만들어진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자료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전달을 안 합니다. 명태균 씨한테만 전달을 했었고, 네.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는 저는 이제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라 이번에 뭐 여의도 리서치에 이게 자료가 갔다 이것도 뉴스토마토를 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이준석 의원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 질문을 드렸더니 네네. 이준석 의원은 나도 봤는데 보도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는 로 데이터더라. 지지 성향 분류 문건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로데이터가 지지 성향이 정확하게 분류가 돼 있는 겁니다. 답변 결과지이기 네. 때문에 예. 성향 분석이 정확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로데이터라는 게 숫자로만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질문지를 봤을 때는 1번에 누가 응답하고 2번이 뭐 어떻게 대답하고 이 결과 자료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성향 분석이 돼 있는 자료죠. 네. 네. 그래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전달된 건 팩트다 이 말씀이실까요? 정리를 하면?
일단 그 뭐 뉴스토마토에서 그 확인되지 않는 보도를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취재를 하고 결과를 보도했기 때문에 예. 이준석 의원한테 전달이 됐고 그 이후에 여의도 리서치까지 갔다라는 게 저는 이게 팩트라고 봅니다. 근데 통상 그 예를 들어서 그 아주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기관도 로우 데이터를 뭐 그냥 다 달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로우 데이터가 보통 제공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로데이터 잘 안 줍니다.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네. 저희 미래한국 연구소는 이제 의뢰한 후보들한테 항상 로데이터를 제공이 됐었거든요. 아, 명태균 씨의 약간의 영업 방식의 또 일부였고. 아, 그러면 계속 로우 데이터를 같이 제공을 했었어요? 미래항공연구소에서는? 했던 분도, 아니, 그러니까 안 했던 분들이 조금 구소수고, 거의 대부분들이 예. 본인의 결과 자료보다는 로데이터를 언제 주냐고 많이들 이렇게 물었었거든요, 저한테.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건 통상적인 전달일 수도 있다고도 해석할 여지는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아마 로데이터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아마 음. 네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뉴스 토마토에서 여의도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언급이 되기는 하지만 네. 이준석 대표가 당시 이걸 명태균 씨로부터 받아서 여의도 리서치에 줬다고 단정은 하지를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지금 혹시 그러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는 명태균 씨한테 이야기 들으신 바가 없었고요. 네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그 당원 명부가 홍준표 현 대구시장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당원 명부 아니었습니까? 그때? 처음에는 저는 홍준표 측에서 들어온 거를 아예 기억을 못했었어요. 예. 그 상황에서 명태균 씨 이제 통화 내용만 제가 그 카톡이 제가 계정 삭제가 돼서 내용 확인을 못하고 이제 녹취만 확인을 했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누구한테 제가 뭐 통화를 했던 그 내용이 없어요. 오로지 이제 명태균 씨가 카톡 봤어요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본인이 보냈던 카톡을 제가 봤다라는 네. 이제 얘기인 줄 알고 내 카톡 이제 확인을 하니까 뭐 데이터가 이렇다 저렇다 했고 뒤에 이제 녹취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홍준표 측에서 이제 전달된 당원 데이터더라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 측으로부터 받은 당원 명부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왜 이준석 대표에게 전달하느냐 그거를. 여기서 이게 궁금증이 있는데 강 의원님 지금 잠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네. 혹시 저희가 이제 바로 이어서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가거든요. 혹시 네. 거기서 조금만 더 그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요? 네네. 시간 가능하세요? 네네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그 양해를 구하고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강혜경 씨와 지금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3부에서 강혜경 씨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좀 더 풀어야 되는 궁금증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이렇게 시간 더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좀 제가 궁금했던 게 그때 미래항공연구소에서 그 여론조사를 3차례 실시한 게 당원 명부를 가지고 한 거고 이걸 제공한 쪽은 홍준표 현 시장 측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홍준표 시장 측에 제공하면 끝났을 것 같은데 그걸 왜 이준석 대표에게 전달을 했을까요? 저는 일단은 그 결과 로데이터를 일단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명태균 씨에게 전달을 했고 예. 명태균 씨가 지금 뭐 저 홍준표 측과 아마 이준석한테까지 다 전달을 해서 이런 그러니까 여론조사 여의도 예. 리서치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관련돼 있는 사람들한테 핵심 인물들한테 자료를 다 전달한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게 네. 그 동일한 여론조사 결과를 홍준표 시장 측에도 주고 그걸 또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도 줬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윤석열 예. 당시 이제 후보한테도 직보를 하고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한테도 일단 전달이 된 걸로도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럼 이게 의뢰한 쪽에만 지금 제공했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 돼버리네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3차례 조사가 있었던 건데 모두 같은 패턴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3차는 홍준표한테는 안 간 걸로. 또 그래요? 네네. 이제 제가 최근에 알게 됐던 부분인데 네. 1차만 홍준표 쪽으로 이제 전달이 됐고 예. 2차, 3차 관련된 있는 자료는 홍준표 쪽으로는 안 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 갔다
2차, 네네. 3차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 그 1차 조사를 하고 나서 예. 2차 조사 결과 보고서 표지를 바꿔라라고 명태균 씨가 저한테 지시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 처음에는 왜 표지를 바꾸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전달 대상자가 달라지니 표지를 바꾸라 하지 않았을까. 그럼 표지를 어떤 식으로 바꾸신 거예요? 제일 초반에는 제가 이제 그 P&R 레이아웃을 썼습니다. 보고서 저 레이아웃을.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자체 보고서라든지 P&R 공표조사 표지가 동일해요. 네. 제가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P&R 대표님이 좀 많이 야단을 쳤었거든요. 왜 내 보고서를 표지를 써가지고 너랑 나랑 같이 이제 조사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하냐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바꿨었거든요. 예. 빨간색으로 계속 이제 보고서가 전달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2차 당원 조사 때는 옛날에 썼던 보고서 표지로 다시 바꾸라고 명태균 씨가 지시를 했었어요. 그래요? 네네. 그 앞에까지는 제가 왜 갑자기 바꾸라 했지라는 생각을 그냥 왜 바꾸라 했지까지였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전달하는 대상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대선 경선 과정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 경선 후보들이었는데 네. 홍준표 후보 측에서 그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경쟁 후보인 윤석열 후보 측에도 제공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근데 당시에 이제 명태균 씨는 약간의 이제 문어발식 전략을 썼었어요. 초반에는 이러저러한 후보들도 다 이제 친분이 있다 보니까 결과 자료를 여기저기 줬다가 이제 그 윤석열은 항상 중심이었고 네. 항상 윤석열한테는 이제 직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변에 있는 후보들한테도 약간 이제 맛보기식으로 내가 이렇게 조사했는데 이제 자료 한번 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1차에 하나는 거고 2차, 3차 조사는 홍준표 시장 측에서 의뢰한 것도 아닌데 또 조사를 했다. 그럼 그 용도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용도는. 그렇죠. 그만큼 표변수도 앞에 이제 홍준표 쪽에서 의뢰를 했던 거는 3,000개 정도의 표변이었는데 2차 조사에서는 거의 5,000개 이상을 돌려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홍준표 쪽이 아니라 이제 윤석열 중심으로 해서 일단 조사를 더 진행을 시켰던 거죠. 예. 혹시 그러면 이 지지 성향이 그렇게 분석이 된 다음에 이게 실제로 이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과정에서 이제 여론조사도 실시가 되니까 혹시 이때 활용이 됐을 개연성도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활용이 됐다라기보다는 일단은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당원 데이터 가상 번호를 그 경선 시점부터 해서 끝나는 최종 투표까지 그 똑같은 가상 번호를 쓰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 가상 번호를 포함한 성향 분석 자료가 같기 때문에 그 결과 로데이터가 같기 때문에 누가 응답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뭐 뒤에 최종 투표에서 가상 번호를 한번 엎는 상황이 절대 안 일어났기 때문에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쵸. 안심 번호가. 네, 그죠? 유효되는 번호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를 홍준표 시장 측이라고 제가 계속 이제 표현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은 그 뒤에 이제 어떤 해명을 했냐면 그냥 그 자신이 아는 측근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의뢰를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임의로 뭐 의뢰를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 차례 그러니까 대구시장 그 대선 때는 뭐 의뢰를 했다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뭐 대구시장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던 거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의뢰를 했고 자료가 직보로 다 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아 대구시장으로 나왔을 때도 여론조사를 계속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잠깐 이제 질문에 약간 이제 혼돈이 생겼었는데 당원 조사 같은 경우도 홍준표 쪽에서 그 측근이 임의로 의뢰를 한 게 아니라 의뢰했던 자료를 저희가 결과 보고서라든지 로데이터가 다 제공이 됐기 때문에 캠프에서도 활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이 아니라 캠프 차원이었다? 네네. 혹시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캠프에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최측근이거든요. 의뢰를 했던 분도. 실명까지는 제가 지금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그 홍준표 캠프의 완전 최측근이고 이분 또한 약간의 이제 스폰서 역할을 했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홍준표 시장의 스폰서입니까 그러면? 네네네.
그러니까 선거 관련해서 이제 뭐 대통령 선거든 대구시장 선거든 당시 그 국회의원 선거를 했던 그 캠프 안에서도 약간 스폰서 역할을 했던 분이라 이분도 핵심 관계자인 거예요. 본인이 알기 위해서 의뢰를 했다라는 거는 절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캠프 의뢰라고 해석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혹시 그러면 홍준표 시장 측과 여론조사 관련해서 거래를 했던 게 이게 처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홍준표와 명태균 씨는 그 경남 도지사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 네, 그 뒤로 2020년도 그 국회의원 선거 때도 이제 지역을 이렇게 정하는 것도 명태균 씨 역할이 엄청 컸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출마 지역구를 정하는 게? 네, 최종 이제 대구 수성을까지 가기에 이 지역 가라 저 지역 가라 이렇게 약간 간을 보게끔 이제 조언이라든지 이런 이제 길을 잡아준 게 저는 명태균 씨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사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조사도 여러 번 했습니까?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홍준표 현 시장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면 좋은지 그러면 후보 지역구를 몇 군데를 뽑아서 여론조사를 계속 돌렸다 이 말씀이실까요? 네네. 저도 이제 지금 이번에 잊고 있었던 지역까지도 이제 홍준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여론조사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입니까? 제가 잊고 있었던 게 밀양 쪽 창녕. 네네. 전 이제 조혜진 국회의원이 그 활동했던 그 지역에. 밀양하고 어디라고 하셨어요 지금? 밀양 하만하고 의령 창녕. 네. 창녕.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네 개 지역이 한 선거구거든요. 네네. 밀양, 함안, 창녕, 의령 이렇게. 네네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론조사를 돌린 적도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가기 위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에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조사를 해봤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경남지사로 재직할 때도 혹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제가 실무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론조사보다는 다른 저희가 그 MBC 생활과 건강이라는 매거진을 발간했었는데 거기 관련해서 도와 이제 관련된 일을 몇 번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MBC 매거진하고 경남도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걸까요? 설명 좀. 그 표지의 이제 모델로 그때 당시에 이제 경남 도지사였기 때문에 그 표지라든지 그리고 경남도의 이제 정책을 좀 알리는 그런 그 자료를 이제 생활과 건강이라는 매거진 안에 이제 이렇게 실어주는. 표지 모델이나 이런 걸로 실어줬다. 네네네. 표지 모델이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홍준표 지사가? 한 번 정도 했었고, 그러니까 도의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잡지 안에 이제 그 실어주는 일을 저희 이제 기자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이제 취재를 했었고.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강혜경 씨가 기억하는 홍준표 시장 관련 여론조사는 2020년 총선 때 출마 지역구를 어디로 할지 이걸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선 그 경선 과정에서 의뢰한 그 여론조사 요 두 종류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조사 기간이 2020년부터 2021년, 22년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총 몇 차례인지는 기억을 못 하시는 거고요? 많습니다. 네, 총 건수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안 해봐서. 많아요, 근데? 네,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일단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 확인된 부분들만 그 홍준표 시장 측근들이 대납을 했던 건이라 지금 이제 근거 자료라든지 이런 걸 지금 다 갖고 있고 검찰에도 이제 제출이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이제 조사가 진행될 예정 건이라 검찰 조사하면서 일단은 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강혜경님이 측근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셨는데, 그 안심번호를 가지고 그 당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그 측근 말고 다른 측근도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적이 있었다. 대납했고, 그 금액 규모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좀 곤란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걸 검찰에도 제출을 했다라는 말씀이세요? 일단 자료를 다 이제 제가 제출을 다 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홍준표 현 시장과 명태균 씨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도움을 많이
이제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예.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저 홍준표 시장한테 도움을 많이 줬고 예. 또 이제 고맙다라는 얘기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지금 시장 당사자한테. 네. 홍준표 시장은 지금 명태균 씨를 거의 사기꾼 취급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도움을 다 받았던 분들인데 네. 본인들이 지금 이제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타겟이 될 게 딱 보이니까 네. 다들 좀 꼬리 자르게 하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이 좀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하다. 네, 그 며칠 전에 명태균 씨 부인이 네, 그 홍준표 시장 부인인가 이분이 보낸 과일 그 상자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네네,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홍준표 시장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넘어서 배우자 간에도 어떤 친교가 있었던 이런 관계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배우자가 뭐 홍준표 시장을 정확하게 안다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네. 그만큼 이제 그 명태균 씨가 홍준표 씨랑 이렇게 많이 이렇게 친밀감이 있고 뭔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통화라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 배우자도 홍준표 시장한테 그만큼 신뢰를 했던 거고. 야. 뭐 이제 명태균 씨는 우리 신랑 뭐 대단하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만큼 신뢰가 많이 쌓았던 분인데 이제 많이 저격을 하니까 네.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정말 화가 나고 속상했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미래한국연구소와 P&L 간의 채무 이행각서 네. 요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네. 이 각서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지금 등장을 하거든요. 네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 P&R 쪽에 미수가 좀 꽤 오랜 기간에 좀 쌓였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갚다가 또 쌓이고 이제 그 대사원 조사를 하면서 네. 엄청 많은 이제 미수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P&R 대표가 저한테 이제 미수가 많이 쌓이니까 내가 전화해서는 막겠다라고 하셔서 한번 막았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P&R 대표한테 일단 미수금에 제가 책임을 질 거니까 회사원을 좀 열어주세요. 제가 일을 해야 돈을 받고 이제 미수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믿고 이제 회사를 열어달라.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이제 여러 번의 도촉이 있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이제 그 미수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미수를 처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라.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그대로 P&R 대표한테 전달했었습니다. 그 김건희 쪽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가 미수 처리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제 약속을 했었는데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7월까지 오게 된 거예요. 2022년도 7월까지. 그러니까 그 P&R 대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지금 현재 내 생각으로는 네가 나한테 거짓말한 것 같다. 김건희한테 돈 받아서 준다 했는데 선거가 끝났는데도 나 돈도 못 받고 있고 일단은 네가 책임진다 했으니까 각서를 써라. 네 말이 나중에 이게 이행이 안 되면은 허위고 거짓말이다. 그래서 나는 사기로 고소를 하겠다라는 확인서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각서를 작성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 하여간 그 김건희 여사 이름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반응은 어땠는데요, 과정에서? 저는 이제 김건희한테 받아서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그 내용이 기재가 된 걸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명태균 씨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고를 했었고. 네. 근데 처음에는 그래 하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이제 뭐 고소를 하니 많이 이런 말이 오고 가니까 김건희라는 말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 엄청 예민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 각서를 왜 본인이 쓰냐. 대표인 김태열을 써야지. 예. 근데 일은 명태균 씨가 저한테 지시를 했고 실행은 제가 했고 그리고 P&R 대표하고 제가 둘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수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저 두 말 안 하고 저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오늘 내일 중으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서 기소를 한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도 지금 이제 구속 만료 시점이 얼마 안 남아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빠르면 오늘 아마 내일 지금 기소를 한다는 얘기가 자꾸 이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 정치자금법을 해서 이제 기소 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 조사라든지 그 3단 관련 그리고 공천 개입해가지고 추가 기소가 계속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저도 지금 조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일정이 이제
확정이 되면 또 이제 제가 검찰에 가서 또 이제 조사를 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금방 이렇게 수사가 마무리되지 그러니까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기소가 이루어진다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하더라도 지금 다 조사가 됐다고 보기도 힘든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홍준표 시장 같은 그 케이스도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케이스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일단은 지금 세비 관련해서 네. 세비 절반 그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로 아마 이게 기소가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그렇게 기소해서 신병 계속 확보를 하면서 추가 네네. 이제 수사 이어간다. 네네. 이런 전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계속 검찰이 출석해서 조사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이제 그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혜경 네. 씨와 함께했습니다.